네, 앞서 보셨던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낳고 있는지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교수, 김우석 국민대 개건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바로 앞서 전해드린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열렸고 그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 또 당원들의 의사를 따르겠다. 이 결과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둘러 봉합한 거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나온 단어들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이 반성이 먼저다. 그리고 국민의 뜻이나 당원의 뜻은 그게 아니다. 라는 얘기가 주로 이제 이 사면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30분 만에 끝났다라고 하는데 결국 당대표라고 해서 당의 의사, 특히 여당일 경우에는 정부의 의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어떤 뭐 당대표 체면을 아예 안 받을 수도 없는 거니까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봉합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거의 봉합 수준을 갔다고 보는 이유가 국민과 당원의 뜻을 수렴하겠다라고 했는데 수렴을 할 수가 없어요. 당원 투표를 한다거나 공개적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된다. 만약에 사면 불결이 훨씬 높다. 이렇다면은 이건 당대표에게 그 치명적인 타격이거든요. 결국 그 수렴하겠다는 게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수렴하는 거죠.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언제 실행된다. 이건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고 봐야죠. 저는 이거는 그냥 이낙연 당대표가 꺼낸 제안을 최고위원회가 봉합을 해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일단은 봉합을 한 것이고 앞서 저희 취재기자도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김우석 교수께서는 일단 민주당의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낙연 대표가 새해에는 뭔가 큰 결심을 하고 계속 뉴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야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영수회담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사면 얘기, 이건 둘 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네. 그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먼저 제기하면서 자기가 여권의 실질적인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첫 번째 영수회담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체면을 좀 구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여론조사도 좀 안 좋게 나오고 그러는 상황에서 악재가 또 겹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정치적인 수들은 대부분 맞잡은 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통제력이 있으면은 그 칼로 남을 베는 거고 내가 통제력이 없으면은 자기가 상처를 입는 거거든요.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런 힘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가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좀 뭐 안타깝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사면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기존 자세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또 교수님께서는 봉합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새 첫날부터 이 사면론을 꺼내든 그 배경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그렇죠. 사면론 꺼냈을 때 왜 했느냐, 되겠느냐, 대통령은 어떻게 이런 의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부정부패로 들어갔다지만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있다는 건 전직 두 명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국민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은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통합이라는 게 석방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 상황을 보든 뭐 독일, 프랑스나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보든 전두환 대통령을 보든 통합이라는 것은 진실, 반성, 화해 과정이 있어야만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 근데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은 진실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화해를 하겠어요? 따라서 이것을 통합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순수하신 거죠.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그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선 출마해서 8월 달쯤에
두 대통령 사면론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전두환, 노태우 사면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전례도 있고 해서 또 요새 별로 이렇게 지지율이 내려가는 추세이고 하다 보니까 네네. 한번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당시 이 대표가 자기를 매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DJ는 직접적인 피해자고 또 17년 전의 일이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이낙연 대표는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직접적인 당사자 피해자도 아니에요. 좀 개인 피해. 이런 상태에서 이걸 낸 게 과연 본인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 두 전직 대통령 판결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사면론을 이야기를 한 게 그 핵심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안 좋게 비춰서 역효과가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시도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통합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저는 이낙연 대표께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지율 측면이든 당에서의 장악력이든 그런 의미에서 아까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좀 상처를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낙연 대표가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니고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관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 회동에서 어느 정도의 좀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좀 얘기가 오갔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갔다고 봅니다. 오갔다기보다는 네. 그 김종인 대표와의 그 회담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게 존재감을 막 부각하시려고 하신 얘기인데 아마 이낙연 대표의 평소 성정이 그렇게 이 통합적인 측면이 좀 있어서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그 자리에서 가타부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이 대표가 직책. 먼저 좀 꺼냈을 그러니까 거라고. 얘기는 뜻은 비췄을 것 같아요. 통합이라는 게 어떻겠냐. 비췄을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비췄을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네네.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여당 대표쯤 되는 분이 뜻도 안 비치고 그냥 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스타일 또 대통령의 직위가 가지는 무거움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가타부터 얘기했으리라는 상상은 하지 않아요. 아까 그 김종인 대표와의 회담도 청와대는 언제나 문은 열어놓고 있었다라고만 얘기할 뿐 선뜻 동의한 거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번 건은 사실 좀 대통령을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사면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당 당대표이자 유력한 대선 주자인 분이 사면론을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그냥 꺾어버릴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자니 이거는 다른 대선 주자들과의 또 문제도 생기고 또 하나는 지지자와 국민들의 시각을 대통령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대통령 답변을 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그냥 뭐 이 정도겠지요. 네네. 그 뜻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도 전해지고 해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봉합을 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일단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형 확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신중한 태도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뭐 확정도 안 되는데 재판부의 그 사법부의 권한을 미리 얘기하는 건 침해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뭐 상당히 적합하게 얘기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미리 교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만 해도 총리도 하고 여당 대표를 했으니까 2인자의 그 해야 할 바를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인사권이나 사면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잘못 건드리면 영린이 돼요. 그거를 잘 아시는 분이 얘기도 안 하고 불쑥 꺼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실은 뭐 영수회담도 그렇고 사면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야당에게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에이스 카드입니다. 이거를 누가 쓸 거냐, 누가 먼저 이걸 활용할 거냐 이런 문제고 또 언제 활용할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 타이밍에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이낙연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하고 대통령하고 그 얘기를 하지 않았고 건의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고 실제는 안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기에 뭐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동안 적폐청산으로 계속 달려오다가 통합을 언제는 하긴 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약간 타이밍이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거를 일단 그 누군가가 그 여론이나 당심 같은 걸 좀 떠보는 그런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래야지 그 브레이크를 밟고 결국 쓰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기도 만약에 대통령이 그래서 패착이 돼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 경착륙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자처했으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하셨듯이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여론이 좀 안 좋으면 물러나고 좋으면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대통령이 가야 할 마땅한 길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아직도 민주당 내 강성 세력들을 돌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놓치면은 아마 이걸로 내년까지 계속 갈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보궐선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보궐선거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도 조금 보면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면론 같은 경우가 어떤 야권을 분열시킬 수 있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서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굉장히 그 패배 의식이 많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연거푸 3번을 전국 선거에서 패배하고 지금도 여론조사가 좀 좋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3년 넘게 거의 4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수세에 몰려 있으니까 뭐 조금만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도 경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게 속내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계산들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부분은 당내 개파인 친이계와 친박계가 모두가 환영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누구를 하고 누구를 안 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갈등이 생기죠. 야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가 나오니까 친이계가 좀 거북스럽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지금 같은 게 두 분을 동시에 얘기했고 지금 재판 결과도 거의 끝나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환영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게 아까 뭐 그 리포트에도 나왔듯이 지금 진도부가 얼마 전에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는 데는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어찌됐든 이거는 야권 내부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이슈고 만약에 여당이 이걸 다시 튼다라고 하면 야권에겐 굉장히 좋은 공격의 그 기회가 되는 거죠. 네. 네. 교수님께서는 이 4월 선거를 앞두고 보수 분열, 야권 분열의 의도가 있다라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싸구려 정치공학이죠. 만약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그리고 아마 김종인 대표와 뭐 친이 친박은 이제 무슨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지 않습니까? 이분 두 분 사이가 좋은 편은 원래 아니라서 여기 이제 두 분을 내보낸다, 그 대통령을 내보낸다고 해서 뭐 차이가 더 나빠지고 그럴까요? 저는 특별히 그렇게 야권의 분열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야권은 아마 환영할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뭐 대권 주자들이 계속 뭐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권의 분열을 노리고 했다거나 야권의 분열 뭐 이런 거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새해 이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도 이제 주목이 됩니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30.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차 범위 밖에서 첫 30%대 진입인데 이런 여론 추이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학에는 폴리티컬 아웃사이더, 정치적 아웃사이더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다 보니까 외부에서 어떤 특정한 뭐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신참자가 뉴비라고 그러죠. 튀어나와서 높은 지지율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성공한 인물로 대표적인 분은 사람은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페루의 후지모리 우리 쪽에서 한국에서 보면은 실패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문국현, 반기문, 고건, 안철수.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 상황이 되게 높게 나와요. 1위, 2위가 거의 나옵니다. 나오고 근데 이분들은 거의 실패를 해요.
성공 요인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정당과 기존 정당과에 녹아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그 외부 갖고 온 명성만큼의 어떤 비전이나 이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그 당시에 돼요. 그때 나왔을 때 실패하고 다시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소가 나오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반문재인을 뭐 다 모은 거죠. 다 끌어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끌어모은 형태고 그래서 되지만 이번 두 가지 약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그냥 반문재인이지 특별히 어떤 정당에 소속된 정치 행위를 한다거나 무슨 비전을 제시한 건 아니에요. 검찰공화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마 3월, 4월 넘어가면 그 가족에 대한 수사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분 특히 부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지난 대선만 봐도 한 4월, 5월까지 안철수 대표 1등이었습니다. 1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홍준표 후보한테도 빌렸죠. 이런 게 정당의 힘이고, 그러니까 정치적 아웃사이더들이 그 벽을 못 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여론 추이는 지금으로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아마 한 3, 4월, 4월, 5월 좀 이번 보선 넘어가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더 뒤로 잡는다면 검찰총장 퇴임한 후에 경선 국면에서 봐야 돼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네. 그 조금 전 그 결과에서 보면은 일단 안철수 대표나 홍준표 전 대표는 한 자릿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의 30.4%를 바라보는 야권의 시각은 어떨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야권 내부가 사실은 뭐 인물을 키우는데 참 한계가 있었죠. 지난 한 3년여 동안 서로 내부 총질에 바빠가지고 사람 키울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반정부의 분위기가 굉장히 뜨는데 야권에 사람이 없으니까 약간 반사이익식으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과 계속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국민들한테는 현 정부를 그 견제할 수 있는 게 딱 보이는 게 윤 총장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높아가고 야당 그 반정부의 분위기가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고 야당의 후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반사이익을 누리는 건 확실한데 문제는 이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연애하다가 마음에 들면 가슴이 뛰는데 가슴이 뛰는 게 연애의 감정을 만들기도 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꾸준히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자체 발광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지도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는 해봅니다. 문제는 지금 안 교수님이 지금 뭐 실패한 케이스로 안철수 대표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안철수 대표는 지금 현재 진행형의 야권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는 분이고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폄훼할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고 지금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1등을 하는 분들은 반사이익이 됐든 어떻게 됐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을 좀 채워나가는 그런 정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론을 할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채우고 실질적으로 여론을 맞춰가지고 내용을 채우고 흥행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좀 하는 게 그 전체적으로 봐서 누가 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길이고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여야의 시각 모두 들어봤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교수, 김우석 국민대 개관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